일본에는 나마지에라는 오래된 민간 신화가 있습니다. 아직 근대적인 과학 지식이 널리 보급되기 전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진충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상상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그 오래된 발상은 이번 작품 스즈메의 문단속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렁이의 형상을 한 미미지라는 지진충이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등장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이야기하려면 작품의 근간이 되는 일본 신화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런 소재들에 매달리기 시작한 이유도 말이죠. 나마지에는 매기를 뜻하는 나마즈와 그림을 뜻하는 애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나마지에는 매기 그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거대한 지진충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일본인들의 그 상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각적인 형태가 모호했던 지진충의 원형에서 형태가 훨씬 더 분명한 뱀이나 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최종적으로 매기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는 뱀이나 용, 그리고 매기가 아닌 지진충의 원형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대한 뱀이나 매기가 땅에서 튀어나와 지진을 일으킨다는 설정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렁이의 형상이 지진을 일으키는 쪽이 영화적으로 훨씬 더 신비로워 보이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원래 일본 신화 속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나쁜 존재로는 매기가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은 그 나쁜 매기를 물리쳐야만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매기를 물리칠 방법도 상상해 내야 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으로 과거의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요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요석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카나메이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즈메에서 보셨던 다이신과 사다이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들이죠. 흔들려도 설마 뽑힐 카나메이시이겠느냐, 카시마신이 있는 한은 어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요석을 땅속 깊숙한 곳에 박아놓고 흔들려서 뽑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카시마신입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존재로 설정된 것은 역시나 남자 주인공인 무나카타 소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나마지에는 카시마신이 땅에 요석을 박아서 매기를 제압하는, 다시 말해 지진을 제압한다는 민간의 신화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봐도 흥미를 일으킬 만한 익살미를 가진 이 그림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으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리즈로 변주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매기가 지진을 일으키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존재로 반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거대한 재난이 오히려 사회 변혁의 계기가 되어 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은 모습의 사회를 재건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폐허에 있는 문을 통해 지진의 기운을 가진 미미즈가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잊혀져 버린 공간과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신카이 마코토는 나마지의 신화로부터 작품의 중심 소재는 물론이고 거기에 담겨있는 긍정과 희망의 태도까지 자신의 작품 속에 들여왔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재난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혹여나 또 반복된다면 매기마저도 친숙한 존재로 대했던 것처럼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말이죠. 스즈메의 성씨인 이와토는 한자로 바이암의 지포, 일본어로는 동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즈메가 살고 있는 미야자키 현에는 아마노 이와토, 즉 하늘의 동굴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의 중요 유적이 있는데, 이곳은 앞서서 올렸던 바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본의 황실을 상징하는 일본 최고의 신 태양신 아마테라스와 연관된 성지입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현에는 거기에 더해서 일본 최초의 천왕인 진무천왕을 제신으로 모시는 미야자키 신궁까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스즈메는 하필이면 일본의 뿌리와도 같은 유적들이 즐비한 미야자키 현에 살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아마노 이와토에서 따온 이와토를 성씨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스러운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석을 박는 카시마 신을 동쪽으로 보낸 존재도 바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였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스즈메의 문단속이 일본 신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즈메를 두고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대리인 같은 존재로 작품에 등장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읽어내기보다는 그저 영적인 배경과 힘을 가진 존재로서 세계와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 작품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카이 마코토는 너의 이름은 때부터 이번 스즈메의 문단 속에 이르기까지 무녀의 테마를 가진 여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을 겪은 일본인들의 내면을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가장 일본적인 기호와 문화로 현재 아픔과 상실을 돌아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おかげで祭りの意味もわからんくなってまって残ったのは形だけ。 너의 이름은에서 미츠아의 집안인 미야미즈 가문은 대대로 이토모리 마을의 신사와 성지를 관리하며 전통을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두가 망각해버린 바람에 지금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전통의 형식만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계승되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마을은 이미 예견되었었던 재앙을 피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상대방의 이름을 잊지 않고자 했던 타키와 미츠아에 의해 그 재앙은 극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この絵はいつ描かれたと思う 800年前だ 날씨 아이에서 맑은 날씨를 불러오는 날씨의 무녀는 무려 800년 전부터 도쿄에 내리는 비를 계보를 이어서 막아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쿄의 안전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시 한다면 도쿄의 안전 역시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작품은 던지고 있습니다. 東京のあの辺はさ、もともと海だったんだよ。ほんの200年ぐらい前まではさ。 바로 원래는 바다였던 도시의 상태로 도쿄를 되돌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 속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머물렀었던 사람들의 존재와 추억을 기억해야만 언젠가는 다시 다가올 것이 분명한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그 주변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는 문단 속의 설정을 통해서 그리고 검정색으로 칠해버려서 지워져 버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야만 가장 중요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결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재난 3부작이라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의 최근 세 작품은 모두가 똑같이 기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말하기도 했는데 그는 살아남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돌려드림은 바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그가 재난 3부작을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생존자이자 동시대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그와 동시에 너의 이름은 때부터 시작되었던 일본 전통 신화의 기호를 작품 속에 도입하는 바로 그 작업은 생존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또 창작자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 세계의 끝이자 전부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타인을 기억해야 너와 나의 세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위로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다음 작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다려볼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